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운동입니다. 운동은 제가 맡아서 진행해 볼까 합니다. 지구상에 현존하는 각종 스포츠 가운데 복싱이 가장 힘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스포츠 사이트 ESPN은 2020년 8명의 전문가가 각 종목 어려움의 정도를 수치화해 매긴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복싱이 가장 어려운 스포츠에 선정됐습니다. ESPN은 미국 올림픽위원회 소속 스포츠 과학자와 근육학자 운동선수 언론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의 인내력, 내구력, 힘스피드, 긴장, 유연성, 민첩성 등 10개 항목을 제시하고 60개 스포츠 종목에 대해 10점 만점의 평가 수치를 받았습니다. 복싱은 총 평점에서 72,375점 100점 만점을 받아 1위에 올랐습니다. 아이스하키가 71.750점으로 2위, 미식축구가 68.375점으로 3위에 올랐습니다. 뒤를 농구, 레슬링, 격투기, 테니스가 이었습니다. 복싱은 내구력 외에는 최고점을 받진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난이도를 인정받았습니다. 반면 볼링, 사격, 당구, 낚시 등이 가장 쉬운 종목으로 꼽혔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말해서는 각종 스포츠 점수를 모르니 자세히 알고 싶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각종 스포츠별로 받은 점수를 보면 지구력, 강도, 힘, 스피드, 민첩성, 유연성, 담대함, 내구력, 손과 눈, 협응력, 분석 능력, 종합 순위입니다. 1위 복싱, 2위 아이스하키, 3위 미식축구, 4위 농구, 5위 레슬링, 6위 격투기, 7위 테니스, 8위 체조, 9위 야구, 소프트볼, 10위 축구, 11위 알파인 스키, 12위 수구, 13위 럭비, 14위 라클스, 15위 로데오입니다. 16위 장대 높이 뛰기, 17위 필드하키, 18위 스피드 스케이팅, 19위 피셔 스케이팅, 20위 사이클 장거리, 21위 배구, 22위 스쿼시, 23위 서핑, 24위 펜싱, 25위 스키 프리스타일, 26위 핸드볼, 27위 사이클 단거리, 28위 봅슬레이 루지, 29위 스키 점프, 30위 배드민턴입니다. 31위 노르딕 스키, 32위 자동차 경주, 33위 높이 뛰기, 34위 2단 멀리 뛰기, 35위 다이빙, 36위 수영 장거리, 37위 스케이트보드, 38위 육상 단거리, 39위 조정, 40위 로데오, 로핑, 41위 육상 장거리, 42위 로데오, 황소 라이딩, 43위 육상 중거리, 44위 역도, 45위 수영 스프린트입니다. 56위 수상 스키, 47위 탁구, 48위 트랙 앤 필드 웨이트, 49위 카누 카약, 50위 경마, 51위 골프, 52위 치어리딩, 53위 롤러스케이팅, 54위 승마, 55위 양궁, 56위 컬링, 57위 볼링, 58위 사격, 59위 당구, 60위 낚시입니다. 이처럼 ESPN이 공개한 순위에서 제가 똑같은 강도로 체험한 스포츠인 수영, 산악, 골프, 장거리 자전거, 스케이트보드,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크로스핏, 당구입니다. 1시간을 기준으로 쉬지 않고 했을 경우입니다. 수영의 경우는 자유형을 장거리로 했을 때이며 산악의 경우는 쉬지 않고 1시간을 걸어 올라간 경우입니다. 골프의 경우는 1시간을 카트를 타지 않고 운동한 경우이고 장거리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달린 경우입니다. 스케이트보드의 경우는 거의 모든 동작을 1시간 동안 한 경우이고 배드민턴과 테니스 그리고 탁구는 1시간을 상대와 친 경우이며 당구 역시 게임을 한 경우입니다. 크로스핏의 경우는 너무 힘든 만칼로리 운동이다 보니 운동 강도를 너무 강하게 할 경우 축구장 왕복으로 뛴 경우라 측정해서 제외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제일 강도를 강하게 느낀 운동 순서입니다. 1위는 단연코 크로스핏이며 2위는 수영 장거리고 3위는 스케이트보드입니다. 4위는 테니스, 5위는 산악, 7위는 배드민턴, 8위는 산악, 9위는 탁구, 10위는 당구입니다. 강도의 경우를 보면 제가 피로도를 제일 많이 느낀 것이며 직장인으로서 매일 이 운동을 한다면 크로스핏과 산악 그리고 스케이트보드는 탈락입니다. 그렇다면 운동도 되고 게임도 되며 동호회로서 뭐가 좋을까 봤을 때 자전거와 골프,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입니다. 그 중에서 동호회로서 유지하기 위한 트렌드 운동을 보면 운동도 되고 즐거움도 스트레스도 풀 수 있는 운동은 테니스 강도가 제일 적당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헬스는 기본적으로 3일 정도 다 하기 때문에 딱히 운동을 챙겨서 모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헬스만 하게 되면 식이요법과 단백질 위주의 식단 등 인간관계가 멀어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 윙캣 직장인 동호회에서는 테니스를 선정하여 같이 운동하기로 했습니다. 각자 가까운 실내 테니스장에서 코칭과 연습을 할 수 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실내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있어서 공간에 제한이 없는 게 특징이며 연말 대회를 유치할 수 있어서 직장인들과의 소통 창구로 최고인 것 같아 만장일치로 직장인 운동으로 테니스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테니스 코트 중앙에 네트를 두고 네트를 넘어온 테니스 공이 자신의 진영에 2번 튀기 바운드, 전에 라켓을 이용하여 공을 상대 진영으로 넘기는 라켓 구기 스포츠입니다. 승부는 득점의 다과로 가릅니다. 게임의 방식은 1대1로 승부를 벌이는 단식, 2대2로 팀을 이뤄 승부를 벌이는 복식이 있습니다. 심리전이 테니스의 모든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정신적인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스포츠라는 뜻으로 실제로 먼저 화내는 쪽이 잘 진다. 듀스도 있고 선수들의 경우 풀게임으로 뛰면 무려 5시간이 넘어가는 경기도 나올 만큼 비슷한 실력끼리는 정신력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야말로 마라톤입니다. 통상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다고 보기 힘듭니다. 강습 수강료도 타 스포츠에 비하면 높은 편에 속하고 테니스 라켓 등의 장비 비용도 꽤 가격대가 있는 데다 소모되는 체력과 정신력이 매우 강도가 높기에 각오를 어느 정도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역사가 있고 예절을 중시하는 등의 특성으로 인해 신사의 스포츠라는 이름을 얻고 있기도 합니다. 본디 귀족들의 유흥으로 시작된 것으로 그래서 아직까지도 별명은 귀족 스포츠라고 불리운다. 어원은 프랑스어로 트네, 즉 받으시오. 공을 칠 때마다 친절하게도 이런 소리를 했던 모양입니다. 테니스 초기에는 프로 테니스 선수가 그랜드 슬램 대회에서 뛰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귀족들의 스포츠를 돈벌이로 사용한다는 게 높으신 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듯합니다. 처음 시작은 얼음판 위에서라는 믿지 못할 소문도 있지만 정확한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대부분 테니스의 시작은 잔디 코트가 시초라고 여겨집니다. 다만 라켓은 16세기에나 들어와서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전에는 맨손으로 공을 쳤습니다. 프랑스 혁명 시대에 국민의회 의원들이 의사당이 폐쇄되자 근처의 죄드폼 테니스와 비슷한 구기, 코트로 가서 맹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테니스 코트의 맹세입니다. 2010년 6월 23일 열린 윈블던 대회에선 말 그대로 기록적인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경기는 3일째, 시합 시간 약 11시간 만에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러나 월드컵 때문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종목이고 더군다나 원년 정식 종목이라는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있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올림픽에선 무려 64년이나 정식 종목에서 빠져 있었던 바 있습니다. 프로 선수의 참가를 금지하던 당시 올림픽의 특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1924년 파리 올림픽부터 퇴출되었고 테니스계가 여러모로 노력한 끝에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야 처음엔 아마추어 선수만 참가하는 것으로 타협하여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다가 프로 선수도 참가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프로 선수도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로 서구권에서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최상위권 선수들의 수입도 경기 상금 광고 앤 스폰서 포함 엄청난 걸로 유명하며 특히 여성 테니스 선수들이 활약할 만한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다른 종목의 여성 선수들보다 페이, 인지도, 그리고 대전면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높으며 당연히 여성 프로리그도 크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테니스는 오래전부터 귀족들의 스포츠라고 불렸으며 현재까지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매우 큰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이저 4대 대회는 모든 쇼코트 경기가 매진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서구권에서는 가상의 활동을 예로 들 때 단골로 드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테니스를 치는 상황을 가정한다든지 아니면 어학 수업에서 예문으로 테니스를 친다는 내용을 드는 식입니다. 어느 나라나 그렇겠지만 직접 플레이하는 운동으로서의 인기와 단순히 관람을 하는 운동으로서의 인기가 별개인 경우가 많은데 한국의 경우 테니스는 실제 즐기는 사람들은 많은 대표적인 생활 스포츠인 반면 국제대회 성과는 배드민턴이나 탁구의 비교 자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밀린다.
우리에게 권순우 선수가 최고의 성적인데 국적은 대한민국의 테니스 선수입니다. 주니어 때엔 큰 성과를 내지 못해 이름이 덜 알려져 있었으나 2018년부터 정현의 뒤를 이을 한국 테니스 넘버 2 유망주로 올라섰고 유망주 딱지를 뗀 2021년 이후로 현재까지 투어 대회와 그랜드슬램 본선에서 유일하게 활약 중인 선수가 되었다. 또한 대한민국 남자 선수 중 ATP 투어 대회 단식에서 2회 우승 경험이 있는 유일한 선수이자 ATP 투어 대회 단식에서 우승 경험이 있는 두 번째 한국 선수이며 챌린저 대회 단식에서 3번 이상 우승한 세 번째 선수입니다. 이 밖에도 그랜드슬램 대회 단식 본선 경기에서 승리한 세 번째, 본선에 진출한 5번째, 단식 랭킹 100위 안에 들어간 세 번째 선수이고 또한 4대 그랜드슬램에서 전부 승리 경험이 있는 두 번째 선수입니다. 이영택 정현과 함께 한국 남자 테니스 선수 계보를 구성하는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4일 ATP 투어 애들레이드 인터내셔널 2차 대회에서 우승하며 ATP 투어 두 번째 우승을 달성, 한국 테니스 선수 최다 투어 우승자가 되었습니다. 윈블던 테니스의 19세 우승자 알카라스가 세계 랭킹 1위입니다. 스페인 국적의 테니스 선수입니다. 현지에서는 카를리토스 혹은 찰리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본인이 그렇게 불리길 원한다고 합니다. ATP 투어에 일찍이 데뷔하여 빠른 페이스로 성적을 끌어올리며 많은 기대를 받은 선수로 불과 18세였던 2021년 오픈 당시 세계 랭킹 3위였던 스테파노스 치치파스를 풀세트 접전 끝에 제압한 것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2022년에는 한층 더 성장하며 마이애미 마스터스 최연소 우승, 만 19세에 출전한 마드리드 마스터스에서 라파엘 나달, 노박 조코비치, 알렉산더 즈베레프를 연달아 잡아내고 우승했으며 여세를 모라하우스 오픈에서 첫 메이저 우승을 차지하며 역대 최연소 세계 랭킹 1위에 등극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여러 스포츠를 접해보셨겠지만 골프가 가진 정적인 죽은 공을 치는 것과 달리 생동감 있는 상대에 따라 상대성 공을 쳐야 되는 아주 활기찬 운동이며 수영은 지방을 많이 몸에서 물에 떠야 되는 부력으로 인해 떡대가 되는 운동과 다르게 테니스 선수의 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찔 수가 없습니다. 우승한 유럽 선수 대부분이 어릴 때 축구를 했으며 동호회를 통해서 직장인이 즐겁게 사교 생활을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운동입니다. 특히 요즘 제일 핫한 운동복이 테니스복입니다. 20, 30대 직장인들이 길에 흔하게 테니스채를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저변이 확대된 운동입니다. 실내 스포츠 센터가 많아서 공간 제한도 없으며 친목도모로 최적인 스포츠입니다. 윙캣이 이에 직장 동호회를 창립합니다. 테니스에 관심 있고 좋은 강의도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직장 동호회인 저희 동호회에 가입해 주시고 즐거운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